네,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국제정세 기사를 퍼왔는데요. 계속 이스라엘 중동 관련 기사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에, 이란의 이제 뭐 보복 선언 이후에도 결국 말뿐인 보복 선언이 되어버린 현재 시점입니다. 일단은 경향신문에서 지금 현재 이란 타격이 심각해서 재보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미국발 관련 기사를 이제 다룬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현재 사실 어떤 보복이나 행동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죠. 거의 중동의 깡패가 된 이스라엘. 지금 뭐 가자지구 그리고 레바논을 근거지로 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주요 요인들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도자들을 암살을 했고 가부급은 꾸준히 지금 암살에 성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그들의 형님, 큰형님이자 그들을 이제 대리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테러 작전을 주도했던 이란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거의 타격을 해가지고 치명상을 입힌 상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물론 이제 미국도 그에 대해서 뭐 중동 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제 내부 뭐 외적으로는 이제 그 중간에서 뭐 휴전 협상 등을 진행 중은 있다곤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쉽게 결론은 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사실상 이란은 말만 보복이지 거의 그러기 상태다. 재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점이 이제 현재 어떤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 분석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이 이스라엘에게 가할 수 있을 보복이나 테러는 결국 미사일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뭐 아이언돔으로 유명한 그 방공망 시스템이 있죠. 일단 그걸 뚫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 거의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등이 받은 피해를 비교했을 때 어, 심각한 실질적 보복을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죠.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대비해 놓은 아이언돔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수천여 발을 쏴서 그 중에서 몇십 발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민간 지역의 일부 피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주요 타겟을 이렇게 뭐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급이 이제 거주하는 혹은 이제 위치한 곳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과연 입힐 수 있을까? 사실 현재 지금 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타격을 가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도 이제 하마스의 어떤 미사일 테러 기습 공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주요 인사를 테러한 게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피해를 줬던 부분이 좀 충격이었죠. 축제 기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미사일로 보복을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군사적 그런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명분만 줄 뿐이죠. 서방을 대표하는 어떤 미국은 적극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도 뭐 적극 지원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고 서방의 등을 업은 뭐 거의 중동의 뭐 거의 리얼 건달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시아파의 형님이자 시아파의 거두인 이란의 죄송합니다. 이란의 자존심을 또 뭉갤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란도 이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기는 또 자신의 면이 서지 않고 보복은 하겠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사실
보복이라고 해봐야 뭐 사실상 미사일밖에 없는데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지금 군사 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린 상태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뭐 주요 인사가 지도자가 암살당한 상황에서도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제 다시 이제 지도자급 음, 이제 간부들을 그 자리에 다시 앉혔죠. 당연히 뭐 와해될 정도의 지도 그런 조직이 아니니까 다시 이제 새 지도자를 자리에 앉았고 결국 이란의 대리전 역할을 하는 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가끔 후티 반군이 띄엄띄엄 반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자 지구는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계속 민간인은 가리지 않고 계속 공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마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거의 되질 않고 있고요. 뭐 헤즈볼라가 사실상 미사일 보복이 아닌 방법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예전에도 이제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줘서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이제 피난도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그 지역을 괴롭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레바논도 지금 공습 대상으로 되었고 예, 뭐그 삐삐 테러 사건도 있었고 이제 주요 헤즈볼라 지도자 암살, 간부 암살 타겟팅을 해서 지금 헤즈볼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이란의 보복 선언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로 보이고 사실상 중동 정세는 이제 미국이 든든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갱 플레이에 달려있죠. 그들의 어떤 끊임없는 주인사 암살과 군사적 거점을 폭격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더 중동 정쟁으로 이게 그 지금처럼 흘러갈지 아니면 진짜 3차 대전까지 벌어지는 그 어떤 빌드업이 되는 건지 미지수로 보이고요. 이 사건이 커질지 안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기사를 계속 보면서도 잘 다루지 않았던 게 이제는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지 않은가.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테러는 공격은 사실 뭐 특정 뭐 이스라엘의 뭐 인사들을 간부급 지도자급 뭐 인물들을 실제로 뭐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미사일 보복이라 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괴롭힌다든가 이 정도 수준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간부급 지도자들을 암살해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란이 이제 화난 이유도 테헤란 그 어떤 행사 기간에 뭐 이제 손님으로 있는 하마스 지도자를 직접 타겟팅해서 암살에 성공하고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쨌든 사실상 그들이 암살을 했다는 사실상 묵인을 인정을 한 부분 그들 꾸준히 뭐 헤즈볼라 지도자도 암살했고 심지어 오랜 시간 준비했던 그 삐삐 테러 그러니까 어쨌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구매했던 약간 구형 이런 연락 가능한 이제 단말기들을 다 이제 폭발물로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수년 어쩌면은 십수년간 준비했던 것들을 이번에 다 보여준 거죠. 이걸 보면서 그 민웬 그때 관련해서 이제 사망했던 피에로에서 사망했던 이제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그 올림픽 그 선수단들 그들을 이제 테러했던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몇십 년간 추적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도 사살했던 그 이스라엘 모사드의 그 집요함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혀를 내두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불관용적인
모습이 미국을 넘어선 형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테러를 이제 테러로, 그러니까 테러리즘을 대하는 방법은 결국 테러리즘이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는 어떤 국가 주도의 테러리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과연 이게 안티테러리즘의 해답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치 판단이 사실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라는 입장이 드는 건 당연히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자리를 잡은 입장에서 그러한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만큼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이기도, 분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중동에 뿌리 내린 알박기를 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런 중동의 정세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자신들이 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수차례 전 중동 전쟁과 테러들을 겪다 보니까 말 그대로 중동의 이제 테러들 때려잡는 깡패가 된 그런 형님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좋은 표현이라고는 아닌데, 뭐 좋지도 않고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뭐 제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정세 파악이 되는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뭐 우리나라 주변 상황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갈등의 끝이 아닌가. 이 지역은 사실 뭐랄까요? 중동이란 곳은 종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발상지죠. 지금 주류는 당연히 이슬람이고, 근데 또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뭐 여러 종파들이 종교들이 탄생한 지역인데, 종교라는 건 원래 대략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보통은 평화나 어, 사랑 등을 가르치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다 뜯고 뜯어보면은 어떤 평화나 이런 공존 이런 느낌의 교리가 항상 담겨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선민 사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중동은 항상 이런 상황일까요?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그 알파고, 이제 트리키에 출신 알파고 씨나 아니면 간다요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보통 접하긴 하는데, 전문가의 분석이 참 필요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로는 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역사나 종교나 현 정세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오랜만에. 사실 관심사는 미 대선인데, 사실 이 중동 정세도 미 대선과도 좀 연관이 있긴 하죠. 아무튼 좀 더 지켜보고, 과연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한번 기사가 나오면 다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